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관련주가 오르며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6%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리비아의 불안과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딛고 상승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작부터 정치권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단에 의해 부실 징후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자,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해보고 꼼꼼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우리 증시가 소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큰 폭의 낙폭은 아니었고요. 장중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만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는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먼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매수 상위 종목들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과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기관의 매물이, 차익 시전 매물이 좀 집중적으로 나온 화학과 정유주들이 있었었는데요. 외국인은 LG 화학을 가장 많이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이닉스를 순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상승세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OCI 등으로 순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서 기존의 어떤 매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좀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기관은 일단은 완전히 몰렸습니다. 자, 가장 많이 순 매수한 게 기아차고요. 그 다음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하이닉스를 이제 외국인과 같이 동반 순 매수하는 형태, 그 다음은 현대위아, 완전히 자동차 쪽으로 몰렸다라는 느낌 받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포트폴리오 조금 교체하는 이러한 듯한 좀 기관은 그런 형태를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예, 기아차가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을 했었죠.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51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전일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특징적인 부분이 그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에서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매수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의 그 상위 매수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성우하이텍, 그리고 다날, 그리고 테크노세미캠, 네오이즈 게임즈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성우하이텍, CJ오쇼핑, CJENM, 평화전공, 서울반도체 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그 외국인 그 순매수 상위 쪽에 다날이라는 그 종목이 있는데 아마 그 최근에 AT&T 같은 게 합병 호재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미 최대 이동통신사가 탄생하면서 소액결제 관련주인 이 다날 같은 기업의 주가 상승도 점쳐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재건 사업이 기대가 되면서 원재주주가 상승한 것이 큰 도움을 줬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 김성남 대표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죠. 이제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가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이제 다국적분의 어떤 리비아 그 공수위 또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되는 부분들로 또 그 금값과 또 원유 등등 원자재 가격들이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속주들과 또 정유주들이 동반 강세를 이어가면서 이 미국 시장의 또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부분들도 좀 보여줬었는데요. 참 그 어제 뉴스를 보면서도 그 카다피가 이제 공습 직후에 또 부서진 관저에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세 번을 외치면서 나 잡아봐라고 이렇게 마치 놀리듯이 그래서 정말 이 건재함을 과시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이렇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다국적군의 이제 군사 비용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상군 투입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듭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신규 주택 판매가 지금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택 관련된 부분은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주택 시장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이번 그 금융 위기들도 우리가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월가에서 한편으로는 신규 주택 판매가 부진을 하면서 이 부진으로 인한 이 하나의 시그널이 경기 침투로 가고 그것이 더블 딥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운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호재로 둔갑을 시켜버려서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좀 분위기를 좀 바꾸는 시도를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보여집니다. 근데 네. 3차 양적 완화가 좀 시작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이제 그 양적 완화로 인한 이머징 마켓에도 또 어느 정도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시장에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는 아직까지도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부진하다라는 것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도 조금은 관망세로 좀 보는 것으로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은 연속적으로 4일 연속 그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부진했던 것이 이제 앞으로 좀 그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부동산 관련된 그 주식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어냈고요. 일본 시장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그 발전소의 전력 공급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지면서 또 이 지금 방사능 유출 부분들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도쿄의 또 수도물 자체가 영유아 상태에선 위험한 상태까지 갔다는데 정말 빨리 미래의 그 새싹들인 아이들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좀 빨리 그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당장 이제 코스피는 엿새 만에 하락 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정태근 전문가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떤 전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제까지는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일단은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단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보자면 정유화학 쪽이 지금 어제 차익 시전에 나오면서 좀 밀렸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대형 자물쇠 쪽에서 일단 단기 이익이 좀 그 목표치를 도달을 하면서 차익 시전에 나가고 그 부분에 이제 기관 쪽에서 추종 매매를 나오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형태로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그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그 일본 혼다 쪽이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제는 반사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자마자 이렇게 급등해버려서 한편은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종목적인 부분들과 같이 좀 추천을 드려놓고 좀 상승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관심 있게 봅시다라는 얘기만 드리고 갑자기 급등해버렸는데 일단은 자동차들의 그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화학 정유가 잠깐 쉬는 동안에 또 바톤 체인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 전기전자에 대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부분들. 그러나 이제 어찌됐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일단은 조금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나타내줘야 IT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선발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는 하이닉스, 그죠? 핸드폰 시장이나 태블릿 시장이라기보다는 핸드폰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나 가전 쪽으로 봤을 때 LG전자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발대 출발을 하는 것. 그러나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시장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은 왜냐하면 추세를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조금만 더 살펴보자라는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좀 강세의 흐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가던 형님이 좀 쉬니까 이제 못 갔던 뒤쫓아오던 이제 그 동생이 좀 더 이제 까불까불 하는 부분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형태는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 위주의 상승을 이끌어가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잠깐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중형주 그리고 이제 소형주들의 그러한 그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두시고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부분 이게 요번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대형주들이 잠깐 쉬는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수를 끌고 갈 때는 대형주들 위주의 또 상승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현금화를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또 중소형주의 비중도 조금은 담아야겠죠. 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헬스케어주들이 삼성전자에서 뭐 M&A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러한 좀 테마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뭐 오늘 시장에서도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좀 높은 수익을 거두시고 갖지 못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미 급등을 한 이상 상태에서는 또 지금 시장 상태가 추세의 어떤 상승의 방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뒤늦게 쫓아가서 꼭지에 물리시는 부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내 아이패드 2가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예. 일단은 그 태블릿 PC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은 수요가 좀 딸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아이패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 자체가 좀 부진하는 부분 때문에 좀 같이 좀 분위기를 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님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예. 방금 정리를 했듯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일본 재건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유럽발 악재와 그리고 지표 부진을 조금 일본 재건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경기 회복 쪽에 좀 무게의 중심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배당금 증액 거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외로 감소를 하면서 그 부분도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장 후반 쪽으로 가면서 그 일본 재건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과 같은 원자재의 수요 증가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에 관련된 기업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일 그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저는 짚고 싶은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그 주택 지표에 관한 부진 부분입니다. 월요일 제가 방송 시간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조금 그 줄어든 원인이 아직까지도 높은 실업률과 그리고 가격 하락 그리고 더 싼 주택에 대한 양산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전월 대비 16.9% 감소한 그 26만 채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28% 감소를 하면서 조금 사상 최대폭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신규 주택 그 수요에 대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약하고 그리고 주택 가격에 대한 거품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는 그 시장의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주택 시장의 그 악영향이 조금 안 좋은 그 시장이 지금 봄 그리고 이어가지고 여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금리와 그 어저께 제가 월요일날 금리와 연관지어서 그 주택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택 나머지 그 경기 지표들은 호전이 되고 있지만은 주택 시장의 지표는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나아져야 이후에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택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집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 보금자리에 대한 그런 얘기,
그런 집착이 좀 많은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그리고 주택을 소비의 개념, 과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조금 단순히 소유하는 목적으로 소비에 관한 목적으로 소유를 하지 우리나라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주택 우리나라 같은 경우 DTI 같은 경우 좀 규제가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이라 할 수 있는 그 재산 금융에서도 100% 대출이 나와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100% 대출이 나와주고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 대출 이자라든지 대출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간간히 버텼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시장이 나빠지면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무너졌는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높은 실업률 고용률은 지금 늘고 있지만은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기존의 고용자들의 지금 퇴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맞물리면서 신규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주택시장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래서 포르투갈 의회가 정부 부채 감축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를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각의 총사퇴로 이어지고 최소한 2개월 정도의 정부 공백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포르투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긴축보다는 유로 재정 안정 기금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조금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정부 긴축, 말 그대로 정부의 민간이 아닌 정부의 수입을 정부에 대한 재정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의회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피해를 조금은 피하려는 양상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그런 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정치적으로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96년도에 겪었듯이 국가 부도 사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정 위기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1차, 2차적으로는 IMF와 같은 국가 부도 사태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현재 시각이 8시 16분 개장을 한 4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에서는 오늘 개장을 앞두고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을지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간 각 증권사의 리포트 내용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동양정금증권에서는 주가 등락에 따라서 업종별 PR 지표 변화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일본 지진은 중동 불안 등 해외 변수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3월 15일 저점 이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상승세를 이어가던 3월 22일까지의 상승 흐름은 남아있는 대내의 불확실성으로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거나 재료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업종군의 차별적인 상승세였다고 밝혔는데요. 향후의 순환매는 실적을 감안한 가격 메리트가 업종 및 종목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한양증권은 상승 기대 심리가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나 정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상승 소외 업종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여 볼 시기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대신증권은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이며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를 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엔고 수혜주의 강세에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견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한금융투자 어떤 리포트 내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 타이틀을 보시면 모멘텀의 이동이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선 업종별 차별화 그리고 지진 수혜 등에서 이제는 실적으로 관심 이동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원전 사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의 정정 불안도 극단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는 2000선 회복에 잇따라 성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동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당분간 제한된 폭에서 변동이 큰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 장세에서 차별의 성격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 사태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수혜주 대한 차별에도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관심들이 점차적으로 기업들 실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화학 그리고 은행, 철강 부분이 좀 양호한 실적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보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직까지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공 투자를 위한 디딤돌이 저희 투자 손자병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출발부터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지지를 해줬었거든요. 네. 일단은 어제까지는 저희가 예상했었던 시나리오대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차트적인 흐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인데요. 자, 그동안에 이제 이 앞전에 이 고점들에 따른 이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고, 또 전일 시장과 그 전일 시장에까지 좀 에너지를 모은다면은 한 번쯤은 이 야광색 있죠? 요거 분홍색 선, 녹색 선에 한번 돌파를 하는 형태가 한 번쯤 나올 것으로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 과연 이제 어디까지 한번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을 때에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일단은 동일합니다. 윗방향으로 상승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일단은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래쪽에서 상당히 반등이 크게 나온 종목들 갖고 계시다면은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면서 현금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시장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됐을 때는 반등으로 보여줬던 종목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형태를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위쪽 방향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오늘 하루 더 쉬어간다면 이제 금요일 날 또 똑같은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고, 아래쪽으로 방향을 가게 된다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일단은 제가 한 3일 전부터 계속 그 현금화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현금을 정말로 전략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아래쪽에 있어서는 강력했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조정을 보인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일단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라인이 일단 121선 부근으로 좀 잡아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1980 정도입니다만 장중에 이제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한 1980포인트를 조금 더 하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닝 시즌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합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며칠째 드리고 있는데, 어제 또 투신 쪽에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른 또 움직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한다면 일단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업종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주들에 대한 화학 정유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직 추세를 깬 건 아니죠. 위쪽에서의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물량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아직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이란
부분이나 물량을 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문제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매수할 부분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학 쪽은 관심을 가지시되 조금만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은행 쪽도 지금 뭐 나름대로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종목도 수급 많이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권에 넣어보시기 바라고, 건설주 쪽에서는 뭐 현대건설 같은 종목 괜찮죠? 이런 쪽도 좀 보시고, 철강 같은 경우는요, 그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어제 또 제가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수주 잔량이 세계 1위 를 탈환하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이 이제 그 후판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은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벌써 200불, 톤당 200불 가까이 좀 높여서, 그러니까 높인 가격이 지금 1025불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이겠죠. 자, 요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어차피 일본 쪽에서 후판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국내에 있는 철강사들, 그러니까 포스코를 비롯한 그 철강사들의 이러한 그 전체적인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쪽에서도 철강 증산을 해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그 철강주들이 쉬어가는 부분들을 보여줬고, 만약에 오늘까지도 쉬어가는 부분이라면 사실 포스코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매수가가 어제부터 이제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은 완성차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부품주 쪽에서 좀 더 상승하는 그 수익성 게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좋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IT 전기전자 쪽 언급은 없으시군요. IT 그 전기전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충분히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2분기 실적의 기대감들은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그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예상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코멘트적인 부분들이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얘기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 실적 발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6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땡겨질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좀 상승세를 이제 하기 위한 준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수적인 상황에서도 만약에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조금은 이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IT 주들은 조금만 더 보시고 오히려 다음 주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좀 예상이 듭니다. 예, 이번 주 내내 같은 의견을 계속 내주고 계십니다. 지수가 지금은 2000선 위에 있지만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121선이 위치해 있는 1980선 부근에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좀 전에 정태근 전문가께서 포르투갈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지표 악화가 시장에 어떤 의미를 제공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제 결론은 시장은 상방이지만 그런 위험 요소들은 일단 인지를 하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 그 전략부터는 지수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요. 저는 2000포인트를 이제는 깨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조정은 나와주겠, 만약에 오늘 예상대로 상승을 못 한다면 조정은 나와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지수 조정보다는 조금 기간 조정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위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2000포인트 위에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은 가능하지만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깨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2000포인트 지지력을 일단은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61선이 있는 2030포인트의 돌파에 대한 부분을 내일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지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폭이 한 2080포인트까지는 나와주고 난 다음에 지수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관점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2000포인트 지지와
2000포인트 지지와 마찬가지로 2030포인트의 돌파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수급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제가 포스코의 예를 들면서 지수가 포스코와 비슷한 주가 영향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추 비슷한 모습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정이 일단 이틀 정도의 기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일본 재건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이 된다면은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일 같은 경우는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쉬어갈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조금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은 위쪽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1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기관에서도 특히나 투신 쪽에서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얼만큼 잦아들지 그 부분도 체크를 일단 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건설 그리고 철강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타 프로그램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크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최근에 계속해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는 조금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겁먹지 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겁먹고 두려움이 들면서 손해를 보는 쪽은 개인 쪽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시장을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어떤 요소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 철강, 화학 쪽은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무게중심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자재 관련 업종도 좀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구리값 같은 경우에 파운드당 12센트 상승한 4.43달러였고요. 그리고 끈값 같은 경우에도 9센트 정도 오른 2.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철금속 대장주죠. 고려아연 쪽에서 조금 주가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 금속값이 급등을 하면서 금속 테마주에 대한 또 테마가 또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 이어서 IT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긍정적인 뉴스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인 레드햇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4분기 조정 순이익이 26센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매출이 25% 증가한 2억 4,48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인 22센트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출은 2억 3,59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장 마감하고 난 뒤에 3.8.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쪽의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주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외국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IT 그리고 IT 쪽에서도 반도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일 매매 동향을 보시면 하이닉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쪽에서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IT 쪽에서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금융주 같은 게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강세를 보여준다면은 지금 현재 금융주 같은 게 좋지 않지만은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차차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금융 그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조선, 철강, 화학 쪽에서 만약에 조정을 보이고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IT, 자동차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품업종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금융주라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원자재 관련주 언급이 없었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예, 잘 설명을 해주셨었고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정태근 전문가는 일단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지금 당장은 없을 것이다. 2080포인트까지 좀 길게 열어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관점이 다른 만큼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도 또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보기 이전에 먼저 김성남 대표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추천 종목 없으시다고요? 네, 일단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화를 좀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 새로운 종목을 추천해 드리기보다는 기존에 그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어떻게 좀 대응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만 조금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C입니다. 지금 일단은 화학주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제가 볼 때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45,000원, 45,000원 부분까지 일단은 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가담해 보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자, 다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매수가에 오지 않을까봐 좀 걱정을 했었었는데 예.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그거죠. 그 분할적인 매수, 그래서 조금씩만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케미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그 상승세의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동안의 눌림이, 그러니까 돌파 이후에 추세를 돌파해 놓고 다중 눌림을 보이고 지금부터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조금씩은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서울반도체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서울반도체가 이제 매수가에 딱 왔다가 갔습니다. 왔다가 상승을 해줘가지고 한 3% 정도 지금 수익권에 계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인 진입이 일단 성공한 거지, 뭐 샬실할 만큼 뭐 많이 못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진입이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48,000원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그때까지 좀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점검해 주시는 시간이 또한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여쭤볼 텐데요. 오늘 예, 손해보험주 하나 들고 네. 나오셨다고요? 일단 손해보험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추세가 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전에 일단 동부화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동부그룹 쪽의 계열사로서 업계에서 상위에 랭크에 있는 종합 손해보험사입니다. 그러면서 동부건설 그리고 동부증권, 동부생명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분법 이익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게 추세가 좋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 일단 말씀드리고 또 차트를 한번 보면서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그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한 가지 또 차트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항상 60일선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60일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60일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추세는 또 위쪽으로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60일선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고, 그래서 매수가는 46,500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60일선이 4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잡아서 48,500원에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부화재였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8시 36분 정도 장 개장을 한 2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가 코스피가 한 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김성남 대표님.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감기에 좀 걸려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장은 실적 시즌에 대비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몸은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예, 정태근 전문가님 한 네. 말씀. 오늘 장은 뭐 한마디로 그냥 지켜보자.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